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할 주제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고요. 지역자산, 주민 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5가지로 분류했고요. 서론, 이론적 고찰, 연구 설계, 실천 분석, 결론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현재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근린형 뉴딜 사업,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자산과 주민 참여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제목 선정 배경은 뉴딜 사업이 국민 삶의 질체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였고요. 본 연구인 운천 신봉 뉴딜 사업에서는 지역 자산이 직집 문화와 구름물 축제를 중심으로 영향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자산을 매개로 지역 자산 및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고요. 따라서 본 연구 제목을 도시재생, 지역 자산, 주민 참여,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입니다. 2017년 뉴딜 수준 범정부 재생정책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17년 청주시에서 공모한 온천 신봉동 뉴딜 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중물 사업이 과연 지역자산, 주민 참여를 매개로 주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자 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2010년 12월 선정된 청주시 온천 신문동 뉴딜 사업이 시범 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좀 지연되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사회교환 이론, 동기부여 이론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했고요. 본 연구에서는 마중물 사업이 지역자산, 주민 참여를 매개로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온천 신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요. 이 지역의 인구 현황은 761가구 16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적 범위는 활성화 지역 지역자산을 이용해서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청주시 온천 신문동 일원입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연구의 방법은 총 5가지를 진행했고요. 뉴딜 사업 내 지역자산 선행연구 분석을 했고, 지역 주민 대상 설문지 작성을 했습니다. 설문지 배포, 현재 2022년 10월 약 500부를 배포했고요. 설문지는 약 300부 이상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마중물 사업의 주민 만족도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 자료를 갖고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매개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절차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현재 뉴딜 사업의 현황입니다. 본 연구의 뉴딜 사업은 일반 근린형에 해당되고요. 주로 골목 상권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도시재생 선정 지역이 총 531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천 신문동의 마중물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 총 4년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곳인데요. 본 연구를 발표에 앞서 이 지역이 어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는지 간략히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디지털 헬스 체험 마당인데요. 이쪽이 직지 심체 유적이 발견된 그 문화 유적지입니다. 다음으로 보행 안전 특화관,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장 시니어 힐링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앵커 시설인 구름을 아지트, 그리고 역사 문화 가로, 청년 문화 가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딜 사업의 전략은요, 첫 번째가 구름을 문화 거점을 강화한다는 계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구름을 공동체 희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가로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은 세 가지 목표 사업에 각 지자체와 부처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부처 연계 사업이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센터가 있고요. 또한 안전한 보안 환경 조성 사업,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활성화 등 연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지역입니다. 연체별 추진 사업 자금 계획인데요.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66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연체별 추진 계획인데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주민 편의 공간 조성과 가로 공간 환경 개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입니다. 지역 자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다양한 선행 연구 중에서 이선영, 남진, 성순아, 신혜정 연구 논문을 중점적으로 분석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주민 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김태동, 권은혜, 이수경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구의 진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생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데요. 중간에 지역 자산, 주민 참여를 매개로 해서 과연 주민 만족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은 지역 자산과 주민 참여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안했다는데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장 연구 설계입니다. 현재 연구 모형을 보신 바와 같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의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 가설 2로 마중물 사업과 지역자산 간의 영향을 설정했으며 세 번째 마중물 사업과 주민 참여의 영향 관계를 설정했고요. 네 번째 지역자산과 주민 만족도, 다섯 번째 지역자산과 주민 참여, 여섯 번째 주민 참여가 주민 만족도, 다음에 마중물 사업과 지역자산, 주민 만족 간의 가설 여덟 번째는 마중물 사업과 주민 참여, 주민 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아홉 번째에서는 마중물 사업과 지역자산, 주민 참여가 주민 만족도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을 총 9개로 설정을 했으며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방법으로는 잠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특정 도구를 네 가지에 구분했습니다. 도시생 마중물 사업, 지역자산, 주민참여, 주민 만족도로 잠재 변수를 설정했고 측정 변수로는 요인별로 각 잠재 변수에 대해서 물리적 재생부터 사업의 만족도까지 요인별 측정 변수 설정했으며 조작적 정의로는 측정 항목에 각종 선행 연구를 참조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측정 또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데요. 본 연구에 참여한 주민들은 총 500명이었고요. 500명 중에 남성이 119명, 여성이 200명이었습니다. 연령별, 학력, 직업, 여월 평균 수도, 거주 지역, 거주 기간으로 구분해서 했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44%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를 많이 하신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력은 전문대, 직업은 자영업자가 136%였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보통 200만 원 이하가 또 가장 많았고요. 거주 지역은 본 사업직 운전 신분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 기간은 20년, 25년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도 한 7, 8%는 25년 이상에서 좀 3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증 분석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인데요. 잠재분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결과 첫 번째 최초 적합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적합 지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 지수를 모형을 수정을 해서 적합한 결과 도시수행 마중물 사업에서는 적합 기준에 따라서 카이 제곱 정기화와 절대 적합 지수, 증분 적합 지수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역 자산도 첫 번째 최초 적합도는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수정 적합도에서는 적합 지수에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도 모두 충족을 했고요. 주민 만족도에서도 수정 적합도에서는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측정 변수의 요인 적재량 및 신뢰도 분석 결과입니다. 현 그 측정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량은 베타 값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인 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값이 0.6 이상으로 해서 요인 적재량 및 신뢰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인데요. 현재 측정 변수에 대한 그 변수가 외도와 첨도가 정규 분포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게 외도와 첨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도, 첨도와 값에 모두 포함이 돼서 본 잠재 변수, 측정 변수는 모두 정규와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변수 P값이 모두 0.001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성선 문제에 없이 공성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측정 모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본 잠재 변수를 모두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측정 모형이 모두 정규 카이 제곱과 절대 적합지수, 중분 적합지수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 측정 모형의 요인 적재량, 개념 신뢰도 평균 분석 추출을 했는데요. 현재 요인 적재량 베타 값이 0.5 이상, 그리고 개념 신뢰도 CR 값이 0.7 이상,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값 AV 값이 0.5 이상으로 모두 측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 분석을 한 결과 판별 타당도 SQR AV 값이 AR 값보다 이쪽에 위치하는 마중물 사업, 지역자산, 주민 참여가 판별 타당도값보다 낮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 분석입니다. 수정 모형은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형의 경로 분석을 한 결과 가설 1부터 가설 9까지의 최종적인 경로 분석은 첫 번째,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P값이 0.475로서 보통은 0.05 값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입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가설 2부터 가설 9까지는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가설 1은 기각이 되었으며 가설 2는 채택이 됐고 가설 3부터 4, 5, 6, 7,
8, 9. 나머지 가설은 모두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설 1, 독립변수 도지색 마지막 사업인 종속변수 주민 만족도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만 기억되고 나머지 가설 2부터 가설 9까지는 저의 그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근린형 도시생 지역의 도시생 마지막 사업이 지역자산과 주민 참여 정도에 따른 매개 효과를 통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요. 첫 번째 도시생 마지막 사업은 지역자산, 주민 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이 나타났으나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정부 주도의 마중물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역자산의 활용,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자산은 주민 만족도와 주민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과 지역 주체를 활용할수록 주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사업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자주적 주민 참여는 지역 주민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매개변수 지역자산 주민 참여는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각각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역사문화 자산 및 지역 축제, 자주적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주민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매개변수 지역자산 주민 참여를 통해 과연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 이중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는 마중물 사업이 역사문화자산 지역 주체를 통한 자주적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주민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부 주도의 마중물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자산을 연계 활용하고 주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연구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본 연구는 한 지역에 500명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319부를 시청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확률 표본 추출법보다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마중물 사업,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민 만족도 측정에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계 사업인 지자체 사업과 부처 협업 사업 포함해서 주민 만족도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을 한 2분 정도 세이브를 하셨네요. 저희 2분을 저희가 토론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일단 저기 그 PT의 첫 페이지 정도로 예, 화면이 너무 좀 어두워서 우선 첫 번째 정유진 박사님 먼저 여유를 갖고 한 5분 이내로 토론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만족도나 주민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갖기도 하고, 의미부여를,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적으로, 때로는 뭐,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매개, 그러니까 지역자산과 주민 참여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학위 논문, 그러니까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저도 예전에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연구의 한계로 제시를 해주셨지만, 500부 설문을 하시고 300여 부 정도의 이제 유효 설문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문 분석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디펜스 해야 하는 그, 질문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 유효 설문이 다소 적어서 그것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제 학위 논문으로서 이제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설문 그 대상이 무작위로 이제 설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성을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설문 대상자들 중에 주민협의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서 이제 설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확인이 되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주민협의체에서 지난 이 도시재생 사업 4년 내에 이제 참여를 하셨고, 보통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서 트러블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참여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그, 나타나기도 해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주민협의체나 각종 활동들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현재 지금 화면에 보면 네, 도생 협의체는 3.1% 포함이 되고요. 설문지 협조를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주민들한테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한쪽에 치중된 건 아니고 그 골고루 비피분이지만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좀 하는 거로 이렇게 가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네네네. 코멘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지금 도시협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런 주민협의체 참여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논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연구 논문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어, 연구 질문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그 심플한 질문을, 기존 연구들에서 어떤, 어, 선임 연구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방법론이나 그 해석이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던 이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어, 아쉬운 점들은 실제로 이것이 일반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일 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4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자료에 14페이지 보면 설문지 구성 및 주요 변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역 축제 자산의 측정 항목에 지역 주민 소득 증대라는 부분하고 종속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의 만족도에 경제 재정적 환경의 만족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변수들이 있어요. 이 변수들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두 변수를 도출을 하셨는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지역 주체 자산에서의 이제 매개 변수로서의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종속 변수로서의 경제 재정적 환경에 대한 만족 이 부분이 저는 좀 유사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셨는지를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최민정 박사님 코멘트까지 다 듣고요. 제가 진연아 씨에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메모해 놓고. 예, 최민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리학과 도시사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연구를 위주로 다뤄왔는데요. 이렇게 정량 연구를 또 이렇게 접해보니까 경외심과 함께 지적 자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과 함께 또 저의 부족함을 먼저 이렇게 토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미 있는 코멘트를 드리지는 못할지어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이렇게 여쭤보고 또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연구를 보면서 일단 선행 연구가 굉장히 풍부하게 고찰이 되었고, 그래서 또 기존 연구하고 다르게 어떤 주민 만족도,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주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틀거리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노력이 돋보이는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연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국가가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던 것인 만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떤 그 사업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어떤 개선 지점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통계 문외한으로서 이제 저도 그 정유진 박사님하고 비슷한 지점에서 궁금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설계 부분에서 변수 설정과 관련해서 지금 독립 변수가 되는 도시 재생 마중물 사업이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측정 방법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이제 측정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3페이지에 언급해 주신 이제 물리적 재생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구성되는 문항이 우리 동네는 지역 거버넌스 활동 공간으로 구름을 아지트를 신축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재생으로서의 그 문항 구성이 뭐 문화학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구성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을 하는지 일단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제가 이해가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네, 감히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사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도시 재생을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하고는 달리 이것이 다루는 것이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지금 발표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사회적 재생이라든지 경제적 재생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철거 위주 그리고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접근했던 사업들과의 구분되는 어떤 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이제 잘 드러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재생도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재생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독립 변수로서의 도시 재생 마중물 사업의 사회적 재생이나 경제적 재생이 매개 변수로서의 지역 자산이나 주민 참여와 분절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결과가 되고 때로는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는 독립 변수로, 하나는 매개 변수로 어떤 변수 설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부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2021년 종료될 때까지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화유산 체험 공간 조성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 재생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의 내용 자체도 사실은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 그 매개 변수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것이 온전치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경제적 재생에 대한 그런 변수 측정 항목, 이것 자체도 보면 주민 공동체 참여와 무관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들이 딱 그냥 변수 설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요거는 요거, 요거는 딱 요거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결과도 되고 원인도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지금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설이 이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직접적으로는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어떻게 근데 사실상 이제 가설 9번에서는 이거 매개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 지역 자산과 그다음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미가 있고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수 설정이라든지 어떤 질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어떤 그러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 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명확하게 이제 질문의 지점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하셔도 되고요. 혹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거나 어렵다라고 하면 나중에 논문을 진행하면서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답해도 좋습니다. 근데 답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너무 길어지면 그 다음 발표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한 2, 3분 내에서 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유효 설문 부수가 좀 적어서 나오는 문제. 이 부분은 뭐 답이 간단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설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문 문항 사이의 유사 중복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게 정유진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고, 코멘트와 질문을 하신 거고, 최민정 박사님은 지금 외생 변수와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세부 문항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저렇게 이 단편적으로 설정하기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3번 이내로 답변을 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설문 부수, 유효 부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이 1,600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갖고 과연 유효 부수가 몇 프로인가? 그래서 신뢰 수준 95%로 산정한 결과 311부 이상만 하면은 그 유효 부수가 있는 걸로 돼서 저희가 500부를 배포했고 319 부수가 유효 부수로 수집이 됐기 때문에 그 신뢰도나 그런 그 유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소득 향상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연계가 되느냐는, 현재 질문을 저희가 소득에 대해서 나는 마중물 사업으로 소득 향상이 기대되어 경제 재정적 환경에 만족한다, 이렇게 소득 향상을 기대하는 거를 좀 리커트 척도 5점을 해갖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소득 향상에 대한 독립 변수와 중립 변수에 대한 연계성은 설문지를 좀
첨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 형성이 기다리는 게 경제적, 재정적 환경에 만족한다고 이렇게 설문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그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그 주민협의체가 거의 해체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운영이 돼갔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제가 미팅을 해서 그 이런 그 설문을 조사를 하고 싶은데 좀 지원을 해달라 해갖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그 했으며 그 가능한 한 그 편중되지 않게 설문 대상을 좀 배,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배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민정 어, 박사님 말씀으로는 어, 현재 변수 설정을 이미 설정을 해서 그 서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될 수 있고 종속 변수가 매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현재 그 독립 변수에서는 최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안정물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질문을 미리 설정하는 거고, 요거를 그 중간에 주민, 지역자산과 주민 참여가 그 매개 역할을 하면서 종속 변수, 주민 만족도에는 똑같이 만족도 사업에서 설정된 게 과연 어떻게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그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나중에 그 본 연구자가 그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변수 설정을 해갖고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둬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니커트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5개로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마중물 사업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가지 등간 척도로 해갖고 그 설문지 측정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 하나 질문, 말씀하십시오. 예, 제 마지막 그 답변에 지금 최민정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측정 문항이 우리 동네는 지역 거버넌스 활동 공간으로 구름을 아지트를 신축하고 있다를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질문의 체크 포인트가 신축하고 1과 5의 차이는 뭔가요? 현재 그 마중물 사업 기간 내에 그 앵커 시설인 그 구름을 아지트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요. 그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아직 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진행이 지금 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마중물 아지트가 그 사업 초기에 진행된 걸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구름 아지트로 운영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 그런 걸 주민들이 그 그런 아지트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판단을 스스로 느끼는 척도를 5가지로 진행한 겁니다. 그 5점이면 네, 신축하고 있다. 전혀 1점이면 아니다. 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셔도 그 정성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쪽에 거의 90% 이상이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구름 아지트가 지금 진행되는 걸 대부분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속도가 좀 만족한다 그러면 5점 척도에 매우 그렇다고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저도 숟가락을 조금 얹어 보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답을 요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이제 이게 연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아까 정유진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그 기초가 왜 이걸 만들었냐라고 하면 뭔가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고 각각 측정된 것들이 과연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결과에 대한 그 타당성이 주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물론 이 연구는 열심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물론 문제는 샘플링의 문제입니다. 1600가구의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도록 샘플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개별 5점 리커드 스케일 척도에 대한 질문이 과연 각각이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하고 아까 최민정 박사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주요 구성 요소나 세부 질문 문항 사이에 유사중복 문제는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답변을 좀 해주셔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샘플링의 대표성 문제. 두 번째는 여기 지역자산이 역사문화나 지역축제자산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 명확한 데피니션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자산은 기타 공동체 자산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등에 대한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산의 명확한 개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여기서 측정했을 때 물리, 사회, 경제로 측정했는데 어떻게 문항을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지더라고요. 인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이걸 얼마나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데피니션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민 만족도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삶의 질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하고 사업의 만족도는 같은 차원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단기간에는 같은 차원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진여나 지금 박사과정께서 하시는 것처럼 물론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면 여기서 해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만족도는 단기적이고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장기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 시점에서만 정리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처음에 볼 때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장기적인데 이 단기 프로젝트에서 그걸 측정한다고 나는 처음에 질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논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좀 데피니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접 효과가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직접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 만족도에 직접 효과가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서 주민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좀 해주셔야 시사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구조방 정식은 여러 가지 모형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2단계 방식을 택했어요. 물리적 재생의 세부 문항이 있고 그걸 물리적 재생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만들고 물리, 사회, 경제적 재생을 합쳐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의 물리적 재생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물리적 재생은 세부 문항 5개나 4개 정도로 측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학술적인 약속이 이 마중물 사업과 같이 타원형으로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물리적 재생 하나를 측정한 걸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 세부 문항들이 있잖아요. 역사문화 자산도 세부 문항이 있기 때문에 네모가 아니라요. 타원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성요인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는 이제 2단계 모형으로 했는데 역사문화 자산을 세부 문항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자산을 측정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개별 세부 그러니까 1차 물리적 재생과 역사문화 자산과 지역축제 자산과 삶의 만족도나 사업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이렇게 4가지 차원만 보면 우리가 세부 사업을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뭐 그 부분도 뭐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국토계획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문화재생 가지고 낸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저희는 1차 구성 요소만 갖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한 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답변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계신 혹시 나중에 혹시 남는 시간에 저희가 답변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셨다가 네. 하윤서 석사과정 학생 발표를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이 환수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가치 측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하윤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서론에서 하고 선행연구 고찰 후 분석 과정 설명 및 결과를 설명드린 후에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한국은 자산 구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이 포함된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꽤나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28.5%, 일본은 37%인 반면 우리나라는 64.4%로 약 3분의 2가 비금융 자산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블러가 제시한 지리학 제1법칙에서는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인접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보다는 더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지리적 요건이 토지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종상약, 기반시설 공급 등 공공의 결정에 의해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개발에 따른 용적률 상승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우발적 이익이므로 환수 대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적정한 환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인 용도지역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강, 하천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구독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토지조사 특성표 중 용도지역 외의 항목은 통제하였으며 지리적 위치가 유사한 필지 중 용도지역이 같은 필지들의 평균 지가 산출 및 비교를 통해 용도지역별 토지가치 차이 및 용적률 가치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값 검증은 T테스트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선행연구는 개발이익 측정 및 환수에 관한 내용과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가치 추정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윤상필외는 개발이익을 종후가치 자산에서 총 지출을 차감하여 산정하였고 서순탁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계별로 용적률 증가분만큼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정의영은 용도지역 변경 전과 후의 지가를 시기별로 추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고 김현수외는 사업 진행 시 각 단계별 주체별로 투입 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김선아외는 GIS와 해돈이 가격 결정 모형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영화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변동을 해돈이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관 외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 검토를 통해 지가 상승률을 공공시설 확보량으로 환산하여 그 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종상향에 따른 가치 변화 산정만 연구되었을 뿐 인접한 필지에 상이한 용도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인접한 필지에 상이한 용도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용도 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가치를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용도 지역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은 동일한 필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특성 조사표 중 용도 지역 외에 형상, 도로 전면, 철도 고속국도, 폐기물 수질 오염, 변전소, 용도지구, 지목 항목의 조건은 동일하고 용도 지역만 다른 필지들을 선별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선별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초기 통제 전에는 서울시의 91만 798개의 필지 중 용도 지역 외에 그 앞서 언급한 항목들을 통제하니 약 23만 6,237개의 필지가 남았습니다. 구독한 데이터 중 서울시 용도지역 정보와 지적도를 QGIS의 스페셜 조인을 이용하여 결합시켰는데 이때 필지가 용도지역 내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선별된 23만 6,237개의 필지 중 용도지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20만 5,368개의 필지에서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 지역의 다른 필지들을 분석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유사한 필지끼리 군집을 형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 군집의 집값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군집은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의 필지 개수는 2개였고 평균 공시지가는 1,03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필지 개수는 3개였고 평균 공시지가는 661만 667원으로 두 용도 지역 간에서 377만 4,333원의 지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군집 내 용도 지역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함을 확인하기 위해 t-테스트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결과적으로 10개의 군집 중 C와 D, H2', I 총 4개의 군집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 군집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80만 286원 높은 가치를, D 군집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239만 5,244원 높은 가치를, H2' 군집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219만 5,834원 높은 가치를, 마지막으로 I 군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55만 2,500원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분석 필지의 용적률 가치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선별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용적률이 2배 증가하면 1제곱미터당 32만 9,780원씩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용적률이 2배 증가하면 공시지가는 약 1.2%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고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면적이 1제곱미터당 32만 9,780원씩 증가하고 공시지가는 용적률이 2배 증가할 시 약 1.2%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지리적 위치가 유사할 때 용도 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를 추정했기 때문에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한계점으로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분석 필지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두어 향후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대상지 확대를 통해 용도 지역 가치 추정을 보다 정밀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딱 구분해 주셨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윤서 석사과정 학생이 더 많이 듣겠다는 의미로 발표를 짧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효진 박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발표자께서 근본적으로 용도 지역 간 가치의 차이가 있음을 이제 규명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보겠다 해서 서울시의 많은 필지들을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심플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질문을 풀어가는 방법이나 어떤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질문을 좀 질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발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유형화시키기도 했지만 각 기능별로 그 퍼센테이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용도 지역 간의 또는 그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 개발이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발적 이익을 컨트롤할 것이냐, 환수할 것이냐라는 것을 규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사실상 이런 우발적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용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점을 달리한 평가를 해서 하신 이유가 이제 아마도 그런 이유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연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또 발라내시면 연구를 진행하시는데 방법론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마 더 많이 고민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신 연구의 흐름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아까 그 군집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샘플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요. 군집 중에서 B, C, D하고, 그러니까 B, C, D 세 개의 군집에서 어떤 거는, 이거는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동일하게 세 군집이 동일한 이 두 용도 지역에 대한 가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C, D는 가치 차이가 있다. B는 없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의 가치 차이는 있다. 공시지가의 차이는 동일한 지역에서 가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도출을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동일하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그러니까 B군집이에요. 이거는 왜 유의하지 않지? 실제로 보면 사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은 굉장히 용도의 차이도 있고 기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적률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없지? 그 다음에 FGH라는 그 그룹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 그러니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이 두 용도 지역 간에 가치가 있는 차이가 있는 H가 있고 그렇지 않은 F와 G가 있어요. 그럼 F와 G는 왜 차이가 없는 거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차이가 있는 건 당연히 그 기능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 지역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차이가 안 나는 군집이 있는 거지? 이 군집의 특수성은 뭐지? 그러니까 기술 통계든 아주 기초 통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 뭐 다른 것든 어떤 이 샘플에 대한 고민이 우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PPT에서 PPT 10페이지에 보면은 용적률 2배 증가하면 얼마씩 증가한다. 이거는 동일 용적률, 그러니까 동일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용도가 다른 것에서의 용적률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용적률이 2배가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실증한 것인데, 사실상 용적률 2배 증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의 증가와 일반 상업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차이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용 가치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단순한 또는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해주시면 조금 설명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뭐 여러 가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의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간 가치의 차이를 규명하는 건 그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차이, 용적률이라는 이제 수치적 차이, 이런 것들을 그 발레내서 이제 연구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연구 문제가 무엇을
규명하고 싶은지가 좀 딱 맥이 딱 연결이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연구자께서는 그러니까 이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책적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우발적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도 지역에 대한 가치 산출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질문과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시사하는 바, 정책적 함의가 맥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질문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정 박사님. 네, 저도 일단 정유진 박사님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정리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 연구가 출발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용도 지역의 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하윤서 학생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성급한 일반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분석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결과값에서의 그런 의문 났던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PPT, 이거는 이제 지금 페이퍼에서는 안 보여주셨던 새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름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 연구에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리적 조건에 대한 통제가 과연 완벽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치만으로는 지리적 조건을 통제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변수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용도 지역이라는, 아까 정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안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기능이라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의 유사성 외에 그 위치가 가지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경제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인접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지역이 같은 용도 지역으로 불릴지언정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냥 어떤 물리적 조건에 유사한, 물리적 조건의 어떤 그런 통제만으로 지리적 조건은 이미 다 통제가 되었다고 보고 용도 지역 간의 차이만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나. 거기에 일단은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연접성, 토지가 결국 해서 연속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 효과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단절적으로 요 필지 안에 용도 지역을 비교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분석틀을 정교화해서 정말 BCD 똑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인데 어떤 건 유의하고 어떤 건 유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우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그 부분, 지리적 조건에 대한 완벽한 통제에 대해서 일단은 연구자가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그냥 같이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유서 학생의 설명을 좀 필요하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정유진 박사님하고 최민정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이 제목이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용도 지역 가치 측정인데
뒤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 또는 개발이익 환수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요. 그냥 수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논문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기존의 개발이익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보는지, 그러면 그 틀 하에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뭐 개발이익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변경 또는 용도지역의 변화가 개발이익에서 차지하는 어떤 개념적인 그다음에 그 큰 틀에서 기타 용도지역 외에 기타 개발이익에 부합하는 또는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먼저 거기서 세팅을 하고 용도지역으로 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논의는 전부 다 이 정도이니 용도지역 가치 측정을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은 굉장히 토지의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제 아예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통제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얘를 옮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험 상황으로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통계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 군집이 완벽하게 주변의 지리적 여건,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완벽하게 통제가 됐느냐, 그다음에 필지 자체의 물리적 특성 여건들도 완전히 통제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고, 이게 지금 한유수 학생은 이걸 통제했다고 하고 지금 분석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용도지역 가치 측정 앞에서 한유수 학생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해독 특성, 가격 특성 분석의 프레임으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니까 선행연구에서 잠깐 한유수 학생이 언급한 게 용도적 변경 전후 똑같은 필지에 대해서 가치 측정을 한 연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준 실험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그렇게 샘플을 찾기가. 그러면 사후적으로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해독 가격 모형, 특성 모형 아닙니까? 그때에서 아까 앞서 이 한수 학생이 제시한 여러 가지 토지 특성, 토지 특성 분석표인가? 저도 이름도 헷갈리는데 요새는. 그거하고 아까 정인준 박사님, 최윤정 박사님 말씀하신 추가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일부 가치의 가격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그 분석틀을 설정을 해야만이 첫 번째 대안에서 해결이 못하면 두 번째 대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한유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분석틀을 좀 더 정교화시켜야 되는 영역에 해당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한유 학생이 얘기한 지리학의 제1법칙 때문에 이게 공간적인 이 종속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공간적 자기상관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GWR이라고 하는 지리가중 회귀 모형처럼 지역의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참 이렇게 잘 꿰야 된다는 게 정의준 박사님이나 최민정 박사님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말고 처음에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이 연구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걸 정확하게 잡고 그 안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해결 가능한, 왜냐면 데이터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프로세싱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드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 하윤수 학생이 시간을 줄 테니까 뭐 답변도 좋고 변명도 좋고 좋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저의 첫 논문이고 제가 이제 석사 1학기에 들어가는 학생이어가지고 네, 너무 미흡한 점도 많고 준비했던 기간이 너무 짧았어서
그냥 일단은 제출의 의의를 두고 진행했던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었고 네, 할 거는 많지만 이거를 얼른 다시 보완을 시켜 가지고 더 나은 논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일단 석사 1학기이기 때문에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아까 정유진 박사님하고 최민정 박사님하고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지만 그 코멘트를 잘 이렇게 하윤서 학생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매듭을 풀면 아마 졸업할 때가 될 겁니다. 그걸로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문제의식은 굉장히 좋다. 다만 우리가 학술적 연구를 할 때 좀 객관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씩 해결할 거냐. 그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 지도 교수님 바지가 내용이 붙잡고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해결이 안 돼요. 혼자 해결 절대 안 되고 지도 교수님 그다음에 같은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석사 논문을 써본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앞으로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해결이 되면 지역 개발학회에 학술지에 꼭 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진연아 박사과정 학생은 진전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 학회지에 학술지에 좀 꼭 투고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연아 선생님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발표에 귀중한 시간과 조언을 해주신 이철수 교수님, 정유균 박사님, 최민정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균 박사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유효성 확보 문제에서 과연 500부가 90% 신뢰도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 페이지 15페이지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 대상이 주민 협의치 3%로 돼서 이 설문이 과연 편중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문 그쪽에 관여해야 되는 주민들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로 도시생 주민 대상 거주가 지금 현재 90% 이상이 지금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이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민정 박사님께는 마정물 독립변수에 대해서 5점 뭐죠? 척도를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리커트 5점 척도가 정량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등간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척도를 5가지 구분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주민들이 느끼는 평균치를 실험해서 가면은 여기가 종북변수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측정할 수 있는 리커트 등간 척도는 어느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도가 있는 측정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측정값이 다를 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연구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 관련 선행 연구 설문 문항을 많이 참고해 갖고 중점적으로 참고하고 저희 사업지구에 맞는 내용을 좀 접목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철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좀 하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자산의 범위가 너무 많은데 본 연구도 사실 문화적 자산, 즉 역사 문화 자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 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하고 범위에 대해서 본 연구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은 참고 문헌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토 계획에 있는 문화재생 관련 문헌도 꼭 참고해서 좋은 논문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저희가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요. 좀
우리가 코멘트를 할 시간, 답변을 할 시간, 다시 답변을 할 시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서로 상당한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좌장이나 토론자들께서 이 코멘트가 많은 논문을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 많아진 거고, 사실은 준비를 많이 안 해오면 코멘트를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코멘트를 안 하는 논문이 완벽한 게 아니라 코멘트가 많은 논문이 굉장히 좀 더 완벽한 논문이다. 코멘트를 적은 논문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해온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아마 진연아 씨나 하윤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을 텐데, 그걸 짧은 시간 안에 연구 내용을 우리에게 발표를 하라고 한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노력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술대회에 여러분들 연구 결과를 다양한 채널로 많이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자도 성장을 하실 거고요. 토론자나 좌장도 그걸 들으면서 많이 성장을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학원 세션 3번째 도시재생 부동산 세션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발표도 잘 되고 토론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연아, 하윤서 씨 두 분의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박수 치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